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올해에는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청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함께 남은 2021년 양천구의 구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정말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네네. 일단 올해 앞으로 구정 방향 짚어보기 전에 지금 양천구의 확진자 현황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진짜 3차 대유행의 시작부터 올해를 맞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2월 26일이 우리 양천구에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네. 벌써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매일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적게는 3명, 많게는 또 7명까지 그렇게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방역을 실천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부터는 또 접종도 백신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요양원 또 그 요양시설들 이런 데 찾아가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부터는 우리 보건의료 인력과 그리고 또 소방서 직원들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네. 732명 정도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해 3월이었죠. 양천구에서 시작을 했던 이 착한 소비 캠페인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또 확산이 되는 모양이기도 했는데 당시의 성과는 어땠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착한 소비 캠페인은 그야말로 양천구에서 신뢰에 기반해서 골목 상권도 살리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에서 문의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방송국에서도 캠페인으로 했었고 정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걸 캠페인으로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또 진행이 됐던 착한 소비 캠페인이었죠. 그야말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살 거를 2개 더 사고 또 그래서 또 주변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미리 선결제를 해서 그나마 어려운 곳에 임대료라도 낼 수 있도록 미리 결제하고 또 나중에는 단골 가게를 또 계속 그런 인연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신뢰에 기반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거였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고요. 처음에 외식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이용업, 미용실 뭐 이런 데들도 다 동참해 주셔서 굉장히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그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지만 또 그 이후에는 사실 좀 주춤했었고요. 작년 연말에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라고 해서 청년들이 골목 상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또 결제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또 물론 그분들은 또 청년 일자리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대폭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신뢰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상생을 이끌어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좀 일들도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있었던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양천구 관내에서 또 벌어진 일이라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가정의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적인 공감과 또 분노도 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게 정부부터 해서 지자체 그리고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또 아이들의 인권을 또 보호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또 이루어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천구에서
또 작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안 그래도 지자체에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또 그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또 그렇게 지침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동보호 전문가를 새로 또 채용하기도 했고요.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3명 이상 또 배치하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또 사건이었지만 또 오히려 아동 학대가 네. 근절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올해 구정 방향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이제 절반 시간이 지나서 반환점을 돌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네. 올해 추진했던 뭐 여러 정책들 중에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비대면 사회에 좀 온라인 상권 결제 또 온라인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많은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됐잖아요. 네. 네, 양천구에서 지난 민선 6기, 7기에 걸쳐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 정책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의 성과를 또 인정받아서 작년에 그린시티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게 됐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러는 시기에 공원이나 또 안양처를 찾기도 했는데 그곳도 대대적으로 또 보수했던 것이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상을 작년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상도 좀 많이 받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 공원과 같은 생활시설 네네. 개선, 정비 문제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양천구의 가장 큰 지역 사업 현안 중에 하나죠. 바로 목동과 비목동 간의 그런 격차 네네. 문제를 네.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H플랜 사업이라는 거를 계속 추진을 해오고 네네.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사업 진행 성과 같은 거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고 양천구의 또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안에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는 지금 이제 중소벤처 기업들을 좀 유치하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밸리라는 거를 공약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 또한 서울시하고 해서 좀 그곳을 어떻게 좀 개발하고 중소기업들을 혁신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부트럭 터미널을 좀 개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어서 서울시하고 또 양천구에서 기부 체납받는 곳이 꽤 넓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양천구가 또 문화도시로서 공연장이나 또 공연장도 유치하고요. 그것도 좀 대규모의 공연장도 유치하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첨단 교육센터도 좀 설치할 계획이고 그 외에 여러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민간 또 우리 주민 편의시설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계획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결정하는 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아마 시장 선거가 끝나면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쪽이 그렇고요. 또 뭐 남쪽과 북쪽도 가로질러서 우리 양천구에 대규모 공사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물포도로 터널 공사가 2024년에 끝날 텐데 그 상부도 공원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지금 이미 그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신정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주민들 관심 많은데 그것 또한 이 방화 기지까지 같이 해서 이전할 계획들을 위해서 지금 용역이 기초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업도 순조롭게 좀 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이런 균형 발전, 고르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이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우리 맞습니다. 지역의 교통 문제도 굉장히 네. 오래된 그런 문제잖아요. 네. 작년에 국토부에서 승인고시했던 이 목동선과 강북 네네. 횡단선, 예타부터 해서 착공까지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주민들한테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이걸 재정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강북 횡단선과 또 목동선까지 이제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목동선도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예타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별다른 다른 이상 징후가 안 보이는 한 목동선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을 이어서 새롭게 양천구라고 하는 곳이 서남권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또 떠오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말만 하는 거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예타도 통과가 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목동 재건축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목동 아파트 이제 재건축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었습니다. 양천구에서 목동 재건축 팀을 또 아예 네네네. 신설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지원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목동 재건축팀 해서 이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팀을 만든 건 아마 양천구가 서울시에서도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목동 재건축은 2만 5천 세대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건축 사업이고요. 재건축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7년에서 길게는 막 15년까지 기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방 착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부터 시작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또 뭐 추진위 또 조합 설립까지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신뢰를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간 동안에 목동 재건축팀에서 하나하나 행정 절차들을 주민들한테 소개하고 안내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주민들하고 또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서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지원하고 그래서 충분히 좀 논의를 통해서 이게 갈등과 반목의 재건축이 아니라 좀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목동 재건축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업 특성상 이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화합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스마트 시티 구현이라는 이런 공약사항을 가지고 계속 잘 추진을 네네. 해오고 계신데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스마트 도시 양천 어떤 모습인 건가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 하면 정말 무슨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 하늘로 차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새로운 어떤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그게 우리 스마트 시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에는 기존에 있던 도시의 불편하고 또 어려운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IoT 기술이나 또 스마트 기술로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상의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는 도시가 스마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천구가 지금 벌써 올해로 3년차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스마트 도시 특구로 지정된 지가 벌써 이제 3년차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복지나 환경 분야에서 여러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기차들도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만 해도 4대 중에 1대꼴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기 충전소도 설치가 되어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복지 쪽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 플러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독고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새롭게 올해부터 또 시작할 거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앱을 또 손목에다 설치해서 혹시라도 미아 방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발달 장애인들이 없어져서 또 실종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활상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버스 기다릴 때 뭐 10분, 20분 내에 온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한 것도 굉장히 큰 편리함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덥거나 추울 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입해서 또 우리 생활상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양천구에서 올해 한 2개 정류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더 확산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경제가 그만큼 침체됐던 만큼 네. 올해는 조금 더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역 경제에 대한 해법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청와대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회의에 가서 장관님들한테 지자체 의견을 좀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가장 힘든 부분들이 골목 상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가 좀 더 확산이 돼서 골목 상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네.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더 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에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이 기업이 살고 골목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또 서울시하고 좀 협의해서 요 어려운 시기를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대출 자금도 무이자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올해 또 주요 공약 사업으로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을 꼽은 바 있는데요. 네네네. 지난해 양천공원이 리모델링 마쳤고 지금 또 파리공사가 진행 중에 파리공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의 5대 공원이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작년에 양천공원을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양천구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감하실 것 같아요. 양천공원에 실개천이 흐르고 또 그리고 아스팔트 광장이 잔디로 바뀌고 또 그리고 없던 숲속 도서관이 생기고 이게 양천공원의 모습입니다. 작년 연말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보여주게 돼서 좀 아쉽지만 올해는 봄에 파릇파릇한 잔디가 보여질 거고요. 숲속 도서관도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파리공원도 지금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공원이라는 곳이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인데요. 사실 그곳이 왜 파리공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리의 모습과 또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모습으로 올해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연말 가까이 돼서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오목공원이라든지 신트리공원 이런 데들도 올해 계획을 잘 해서 내년도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숲속 도서관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저도 모습을 봤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서 좀 다소 아쉽습니다. 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신뢰 그리고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을 성공하게 그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 주신 덕분에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작년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관련해서 그린시티 대통령상도 받게 되고요.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 약속드린 공약 사안도 차근차근 잊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 중심축의 공원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시기에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양천구청의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잊지 않고 차근차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백신 접종
우리 주민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 지금까지 730여 명 아무 일 없이 잘 맞았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백신 접종 다 하셔서 안전하게 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는 안전과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 맞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좋은 구정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